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종합위험, 과수품목 내용 전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종합위험 방식 과수품목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된 건지 함께 출제 예상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10회차 개정을 반영해서 제가 출제를 한 문제인데,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지금 이 문제, 여기서 출제하는 이 감귤 망감류의 동상해 피해, 자, 이거는 개정되면서 내용이 추가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 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감귤 동상해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해서 제가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어서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날짜 중요하겠죠.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언제 이전까지의 동상의 정의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들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되냐. 자, 날짜 처음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리 기본서에 따르면은 12월 20일 이전까지는 이 동상의 기본 정의를 우리는 활용할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12월 21일 이후부터는 감귤, 망감류, 동상해의 정의가 바뀐다고 했어요.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자, 지역이 제주도냐 아니면은 제주도 외냐에 따라서 지금 다르다 이랬는데요. 자, 어디가 다르냐? 자, 먼저 제주도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자, 여기에서 기온의 하강을 얼마를 얘기하냐? 자, 여기 범위가 바뀐다고 했어요. 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의 하강. 자, 어떻게 되냐? 영하 몇 도예요? 3도씨 이하로. 자, 몇 시간 이상 지속돼야 되냐?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 자, 이걸로 지금 농작물들이 얼어서 발생하는 게 지금 동상해 피해다. 자, 그러면은 제주도 말고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조금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지금 영하 0도씨 이하로 몇 시간 이상 지속이에요. 48시간 이상 지속되고, 자, 이걸로 인해서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감귤, 망감류, 동상해 피해라고 한다. 자, 기억나시죠? 자, 제가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문제로 출제했고, 이거 1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이거 감귤, 망감류의 동상해 피해, 이거 암기 안 하신 분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종합위험 방식 상품 강의할 때, 자, 복분자랑 무화과는 조금 특이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암기하세요 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문제로 출제를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바로 문제 보시다면은 보상하는 재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개시 이전이랑 이후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의 기준이 뭐가 되냐, 지금 그것이 문제로 나왔는데요. 자, 먼저 품목은 나와 있죠. 복분자랑 무화과. 자, 우리는 복분자랑 무화과를 어떻게 무슨 손해보장 방식이라고 얘기했냐. 자, 복분자랑 무화과는 수확 전이죠. 수확 전 종합위험 손해보장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바로 보시자면은 수확 전이냐 수확 후냐 이렇게 나뉘는데요.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이죠. 자, 종합위험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재해를 보장하는데요. 자,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해, 그리고 화재를 보상하겠죠. 자, 그리고 수확기 이후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특정 위험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총 3가지 재해를 보장하게 되는데요. 복분자랑 무화과 수확 후에는 지금 보상하는 재해가 뭐가 됐냐? 자, 여러분 뭐예요? 강태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강풍이랑 태풍, 그리고 우박, 요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수학 전, 수학 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뭐가 됐냐? 자, 먼저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언제 하냐? 자, 그래서 수학 개시 이전을 언제라고 하냐? 자, 이듬해 5월 31일 이전이 수학 개시 이전이었죠. 자, 그러면은 수학 개시 이후는 어떻게 되냐? 수학 개시 이후는 이 다음 날이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은 이듬해 6월 1일 이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 복분자는 그러면은 수학을 언제 하냐? 자, 수학일이 5월 30일로 암기하시고, 무화과는 7월 30일로 암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각각의 날짜가 수학일이다. 그래서 요 날짜 이전은 수학 개시 이전, 이 다음 날부터는 수학 개시 이후다.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우리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다. 자,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서 2번 문제는 수학 전 종합위험 손해보장 방식 두 가지 품목이죠. 복분자랑 무화과, 이 복분자랑 무화과 보상하는 재 알고 있냐? 그리고 수학 개시 언제냐? 그것까지 알고 있냐를 지금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제가 중요 포인트 위주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3번 문제는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의 보험금 지급 사유. 자, 그리고 보험금 계산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자, 먼저 보험의 목적. 자, 보장 먼저 볼게요.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보통 약관. 자,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보통 약관에 해당하는 거는 총 4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는데, 과수 3가지랑 비가림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수는 뭐였냐? 참대포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 보험의 목적에는 이 해당하는 품목 3가지를 쓰면 되는 거였는데요. 자, 참대포니까 먼저 참달에 들어가고요. 대는 대추가 되겠죠. 마지막 포는 포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참대포의 보험금 계산은 기본 공식이었어요. 가피자 공식이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되셨죠? 자, 그리고 2번. 자, 2번은 뭐냐?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비가림 시설의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비가림 시설의 보험금 계산 공식은 우리 2가지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지금 보험금으로 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뭐랑 뭐를 비교했냐? 먼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감. 자, 첫 번째 요 값이랑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를 했죠. 자, 이 2가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이랑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작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드리는 게 비가림 시설이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비가림 시설에서 화재 위험은 특약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화재 위험의 특약, 이거의 자기부담금은 얼마냐? 지금 그거를 묻는 문제가 3번 문제인데요. 자, 비가림 시설의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자기부담금 없었죠.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미적용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 나무도 특약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나무 특약에 해당하는 품목 뭐가 있었어요? 참대포 다 들어가나요? 아니죠. 자, 나무 특약은 지금 1가지가 빠졌어요. 자, 그래서 대가 빠졌죠. 그래서 참다래랑 포도 요 2가지 품목은 나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고요. 나무 특약의 보험금 계산 공식도 마찬가지로 심플하게 가피자 공식이었다. 자, 여기에서 자기부담 비율, 나무 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은 무조건 5%로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포도 품목은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특약으로 추가 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의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냐? 자, 어떻게 구했어요? 먼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 주계약 피해율
곱하기 몇 프로를 지금 줬냐? 우리는 10%를 줬다. 그래서 이 포도의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별 약관의 보험금 계산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의 10%를 곱한 값을 지금 우리는 추가 보장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요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합위험 비가림 과소손해보장 방식도 제가 지금 문제로 출제한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자, 우리 요렇게도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문제 보시자면은 다음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의 보험 기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뽑아왔어요. 자, 먼저 우리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으로 첫 번째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지금 보장이 개시가 돼요. 그래서 보장 종료가 언제냐? 자, 보장 종료가 언제예요? 우리 유자는 특이했죠. 제가 그래서 출제를 한 거예요. 자, 유자는 수확을 개시하는 시점이 보장 종료였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포인트 잡아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수확 개시 시점이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아래 날짜는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적어줬지만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유자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개시하는 시점에 보장이 종료가 되고요. 이 기간은 이듬해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 묶어서 정리. 자, 그리고 다음 2번은 뭐냐? 밤에 보장 개시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자, 다른 품목들은 이렇게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지금 보장이 개시가 됐는데 밤은 특이하다고 했어요. 밤은 언제 보장이 개시되냐? 자, 밤 같은 경우에는 발하기였죠. 발하기에 보장이 개시가 되는데요. 발하기가 지났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된다. 자, 그리고 보장은 언제 종료되냐? 마찬가지로 수확기 종료 시점. 아, 기본적인 구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날짜 물어볼 수 있죠. 10월 31일까지 같이 암기. 자, 그리고 3번은 복숭아의 보장 종료 날짜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복숭아는 기본적으로 수확기 종료 시점에 보장이 종료가 되는데요. 언제를 초과할 수가 없었냐? 자, 복숭아는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자, 암기하셨죠? 자, 그리고 자두도 지금 수확기 종료 시점에 보장이 종료가 되는 기본 구조인데, 자, 언제를 초과할 수 없냐? 자두는 날짜가 이듬해 9월 30 날짜를 초과할 수 없었다. 자, 살구도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 24시에 보장이 개시가 돼서 수확기 종료 시점에 지금 보장이 종료가 되는 기본 구조인데요. 날짜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살구는 언제를 초과할 수 없냐? 이듬해 며칠이었어요? 살구는 7월 20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지금 기본 날짜, 이 날짜들을 암기했냐? 지금 요거를 묻는 문제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감귤, 망감류 나와 있어요. 자, 감귤, 망감류는 마찬가지로 나무는 특약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나무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지금 보장이 개시가 돼서 자, 언제 종료되냐? 이거 조금 특이하죠? 이거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자, 감귤, 망감류, 나무 특약은 이듬해 몇 월이에요? 2월 아니에요. 감귤 나무는 4월 30일에 지금 보장이 종료가 된다. 자, 우리 기본 나무랑 달라요.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하는 품목 지금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랑 두 번째
감귤, 망감류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보장이 대시가 되고 수학기 종료 시점에 보장이 끝나는 그런 기본 구조였어요. 자, 마지막 7번 문제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해당하는 품목 둘 중에 한 개를 쓰시오 이 문제죠. 자, 감귤 말고 다른 거 하나는 뭐였냐? 정답은 복숭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 길이 때문에 아래 날짜를 쓰지 않았는데, 자, 날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복숭아는 위에 나온 거 마찬가지로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었고요. 감귤, 망감류는 2월 말을 초과할 수 없다. 요 내용까지 같이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과수 품목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해당 내용을 암기를 했냐? 자, 요거를 물어보는 거를 제가 지금 출제를 한 문제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 경과 비율이랑 자녀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 자, 이거를 꼭 외우세요. 외워야 되나요? 하시는 분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 이 암기하세요라고 했던 이 경과 비율 그리고 무화과는 자녀 수확량 산정식 얘를 암기했냐를 확인하는 기본 유형의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복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일자로 지금 구분을 하는데요. 복분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언제부터 수확한다고 했어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확을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복분자는 수확기 이후를 6월 1일 이후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복분자는 비교적 수확을 짧게 하기 때문에 사고일 일자로 지금 우리는 경과 비율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사고일이 1일부터 7일 사이에 났대요. 그러면 우리는 경과 비율을 산출할 때 98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짜, 자, 사고 발생 일자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뺀 만큼을 우리는 경과 비율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6월 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러한 경우에 경과 비율은 어떻게 산출하냐? 자, 먼저 사고가 발생한 날짜, 사고 발생 일자라고 한다고 했죠. 사고 발생 일자의 제곱에서 43을 빼줍니다. 자, 이 값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사고 발생 일자를 곱해주고, 자, 여기에다가 460을 더해줘요. 자, 그래서 이 값을 2로 나눈 값을 우리는 경과 비율로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단순 암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무화과. 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수확기 이후를 8월 1일 이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8월에 사고가 났냐, 9월에 사고가 났냐, 10월에 사고가 났냐. 자, 요렇게 지금 무화과는 비교적 복분자에 비해서 수확기가 길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확기가 길기 때문에 사고 발생 월에 따른 자녀 수확량을 산정하는 공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8월에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무화과의 자녀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하냐? 자, 마찬가지로 단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8월에 사고가 났대요. 그러면은 100에서 빼주죠. 1.06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를 곱한 값을 빼주면은 8월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녀 수확량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9월에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 수확량 어떻게 구하냐? 자, 조금 복잡하셔서 100에서 먼저 33을 빼줘요. 자, 그 값에다가 또 빼주는 거죠. 이번에는 1.13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를 한 값을 빼주면은 우리는 9월에 사고가 난 경우에 이 무화과의 자녀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월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자, 이런 경우에는 100-67이 되죠.
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빼주는데요. 0.84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를 곱한 값을 빼주면은 우리는 10월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무화과의 잔여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공식 아주 까다로운데 요 내용들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달달 암기하는 단순 암기사항이다. 암기하세요. 자,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6번 문제는 실제로 우리 6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네요. 자, 같이 보시자면은 지금 문제 보실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 과수품목의 보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을 쓰시오. 자, 먼저 수확 감소 보장 보통약관 밤. 자, 밤은 보장 개시 언제예요? 아까 제가 예상 문제, 출제 예상 문제에서 낸 문제랑 동일하죠. 자, 밤은 발화기부터 보장이 개시가 돼서 수확기 종료 시점에 보장이 끝나는데요. 날짜 언제를 초과할 수 없냐?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듬해 맺은 참달의 과실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언제 개시가 되냐? 자, 참달에는 꽃눈 분화기부터 지금 보장이 개시가 됐죠. 자, 그래서 보장 종료 언제 되냐?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에 보장이 종료가 되는데요. 날짜 이듬해 11월 30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의 대추 품목이죠. 대추는 보장 개시 언제가 되냐? 대추는 신초 발화기부터 지금 보장이 개시가 된다.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대추는 수확기 종료 언제냐? 자, 대추는 보장 종료가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냐?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요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지금 6회차에는 특이한 거 위주로 나왔어요. 밤은 발화기, 참달에는 꽃눈 분화기, 대추는 신초 발화기. 아주 특이하죠. 자, 요 내용이 다 출제가 되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 요런 식으로 쓰면 정답이다. 자, 요렇게 단순히 빈칸을 채우시오. 단순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 유형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회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10회차 요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정을 반영해서 정답을 수정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몇 점짜리로 나왔냐? 15점. 아주 높은 배점으로 출제가 된 문제였어요. 자, 보시다시피 문제는 아주 심플하지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높은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서술형 연습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같이 문제 보자면은 종합위험 과수 자두 상품에서 수확 감소 보장의 자기 부담 비율과 자, 그리고 그 적용하는 기준을 각 비율별로 서술하세요. 자, 먼저 우리 자두 자기 부담 비율 어떻게 됐냐? 자, 10%, 15%, 20%, 30%, 40% 총 이렇게 5가지의 자기 부담 비율이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특이점은 뭐냐? 20, 30, 40%. 자, 20, 30, 40%는 제한이 없어요. 한마디로 계약자가 원하는 사람 누구나 그냥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10%랑 15%는 제한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만 선택해서 가입할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요 내용이 지금 여러분 올해 딱 개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같이 써보자면은 자, 10%형 그리고 2번은 15%형 그 다음에 3번은 20, 30, 40%형.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0, 30, 40%형은 제한 없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10%랑 15%형은 정해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서술형으로 쓰셔야 되는데요. 자, 10%형 포인트 뭐냐? 최근도 들어가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 우리 지금 과수 품목이죠. 과수 품목은 과수원이에요. 계약자 아니고 과수원 들어가고요. 자,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보험 가입한 과수원으로서 자,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자, 순보험료랑 비교하는 거예요. 순보험료의 몇 프로예요? 자, 요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120% 미만인 경우에 순보험료 120% 미만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다. 자, 15%형은 10%형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더 낮겠죠. 자,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이에요. 자, 그리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자, 마찬가지로 순보험료랑 비교하는 거죠. 순보험료의 몇 프로 미만? 120% 미만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하다. 자, 15%형도 요 부분,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 자, 순보험료의 몇 프로 미만? 둘 다 120% 미만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하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별 2개 달고 갈게요. 내용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여러분 시험에 다시 한번 서술형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8번이죠. 자, 8번 문제는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과 풀어볼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같이 문제 보시자면은 다음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종합위험 과수 품목의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각 빈칸에 알맞을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과실손해 수확 감소 보장의 보험금 구하는 공식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구하냐? 자, 뭐랑 뭐를 곱하여 산출하냐? 자, 우리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는 가입 수확량이랑 가입 가격을 곱해주죠. 자, 그래서 1번은 가입 수확량에 자, 뭘 곱해줘요? 가입 가격을 곱해서 우리는 지금 과실손해 수확 감소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요. 자, 여기서 또 포인트는 1,000원 단위 절사. 자, 여기까지 봐두셔야 되고요. 자, 아래 단 나와 있죠. 여기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OD 같은 경우에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아니고요. 평년 수확량에다가 평균 가격을 곱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뭘 곱해주냐? 어떠한 비율을 곱해주는데요. 표준 결실수 대비 평년 결실수의 비율을 여기에다가 곱해서 우리는 지금 과실손해 수확 감소 보장 OD 품목의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한다. 자, OD까지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구하냐? 자, 가입한 결과 주수 들어가죠. 가입한 결과 주수에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금 우리는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한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비가름시설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조금 특이했죠. 자,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 뭐랑 뭐를 곱했냐? 자, 뭐랑 시설 면적을 곱해서 마찬가지로 1,000원 단위 절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랑 뭐를 곱했어요?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곱해서 우리는 비가림 시설 보장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했고요. 1,000원 단위는 절사했어요. 자, 그리고 산출된 금액에 얼마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했냐? 자, 계산한 금액에서 80에서 130% 범위 사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했죠. 자, 여기까지 비가름 시설 특이해요. 얘도 별 1개 달고 잘 봐두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총 8문제 기본 유형의 문제 우리와 함께 살펴봤고요. 자, 과수 품목에 지금 우리 진행 안 한 거 뭐 있어요? 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지금 우리 안 살펴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과수 품목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 여러분과 함께 몇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